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아시아투데이에서는요, 각 대선 후보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지금 5시에 유여회 적반하장에서는요, 여러분이 아주 궁금하실 만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누구를 모셨냐면요, 김문수 장관을 국민이 부른다 후보로 부르신 분을 스튜디오에 모실 겁니다. 근데요, 제가 그분을 모실 때까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고요. 다만 그냥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하셨고 지금 현재 변호사라는 것까지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조사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요, 우리법연구회의 창시자였어요.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법연구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잘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우리법연구회에 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윤 어게인 운동이 거의 지금 쫙 깔렸어요. 윤 어게인.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모시자. 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 윤석열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자 등등으로 지금 쭉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윤 어게인 운동을 처음에 사람들이 좀 만만하게 봤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이러다가 말겠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제는요, 거의 1km 넘게 사람들이 완전히 다 모여서 윤 어게인 정신을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윤 어게인, 진짜 윤심은 어디로 가는가부터 시작해서요, 국민이 김문수를 소환했다. 그런데요, 왜 지금 뭉쳐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볼 건데요.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윤 어게인인데 국민이 김문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김문수를 부른 그 분을 찾았어요. 누군지.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찾아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세상에 그 화가 나는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어부질이다. 모셨더니 우리법연구회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는 귀한 분을 모실 수 있었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좀 낯선 이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규철 전 의원님이신데요. 지금은 당연히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제가 그래서 조사를 좀 했더니요. 이분도 서울대 법대예요. 제가 진짜 서울대 법대 이제 좀 그만 만나고 싶은데 다 서울대 법대입니다. 그리고 16대 국회의원이었고, 근데 제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과거에 저희 집 근처에 사셨나 봐요. 왜냐면요, 이수초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다 저희 집 근처였어요. 아무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심규철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이 아닌데요. 갑자기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네,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도 모셨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우리 선배님과 함께 방송하게 돼서요. 네, 오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모시면서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이야기부터 일단 하겠습니다. 김문수 장관직 사퇴하고 윤과 통화 잘 해보라 고생 많았다고 해. 첫 번째 뉴스를 먼저 올려주십시오. 제일 처음 있는 뉴스를요. 네, 김문수 장관께서 선거에 나오시나 안 나오시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김문수 장관직 사퇴하고 윤과 통화 잘 해보라 고생 많았다고 해 라고 뉴스가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김문수 장관께서요, 이제 후보가 되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장관직을 사퇴를 하고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 바로 전화를 드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라 고생 많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당연히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1번 뉴스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뉴스입니다. 1번 뉴스 보여주세요. 발언하는 심규철 전 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분이십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시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국민은 김문수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김문수 장관께서는요, 그래도 아직 그런 입장을 못 정하고 계셨는데요. 갑자기 국민이 부른다, 국민이 김문수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기사입니다. 전직 국회의원 125명이 김문수의 대선 출마 촉구라면서 이렇게 밑에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거예요. 근데 여기 가운데도 한 분, 또 아까 발언하는 심규철 전 의원에서도 한 분, 바로 그분을 스튜디오에 모신 겁니다. 자,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심규철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저 자리에 어떻게 가셨는지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세요. 네. 김문수 장관님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인연이 많고요. 네. 16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했고, 저는 16대 국회 활동하면서 국회의원의 정치인의 롤모델로 김문수 장관을 저는 꼽았습니다. 롤모델요? 네, 네네. 아, 국회의원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늘 배우면서 그런 저도 그 자세를 본받고자 나름대로 뭐 노력하면서 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 못 미쳤던 것이고, 김문수 장관의 그 정치인으로서 보여주는 모습, 또 추구하는 방향, 이것이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그분은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분입니다. 말 따라 행동 따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술수를 모르시는 분이고, 네. 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표의식을 갖고 계신 분이고, 지금 제가 이제 보수정당에 몸담으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시류에 많이 영합하죠. 또 자기 유불리를 많이 따집니다. 근데 김문수 장관 이분은 옳은 길이라면 그냥 가요. 예컨대 박근혜 탄핵 때를 돌이켜보면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인연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뭐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정치했던 제 고향이라는 데가 옥천 영동 보은 그쪽인데, 거기는 유경수 여사. 네, 유경수 여사. 그러니까요. 그 지역 아닙니까? 예, 예. 제가 거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박근혜 후보가 그 당시 경합할 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한 정치를 한 것인데, 저는 그런 식으로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랑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인연을 그렇게 잘 맺은 건 아닌데, 김문수 후보도 뭐 따져보면 그런 셈입니다. 네. 그런 분이었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원조 친박 그런 네임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아, 결코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아니 지금 제 기억에는 김문수 우리 저기 장관께서요 박근혜 대통령 대선 나오실 때 경선했었어요. 맞아, 경선 맞짱 뜨자고 경선까지 나왔던 분입니다. 아, 그런 시절도 있었군요. 그럼요. 2012년도에.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박근혜 탄핵은 옳지 않다. 아주 더 탄핵 반대에 앞장선 분 아닙니까? 그럼요. 아스팔트에서. 그것은 개인 박근혜를 좋아서가 아니라 보수가 자기들이 세운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옳지 않다. 네. 그러면 박근혜를 뽑아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탄핵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뭐냐 그건 말이야. 네. 그럼 뽑아달라고 앞장선 사람들은 다 책임져야지. 책임 안 졌잖아요, 아무도. 안 졌죠. 아무도 안 졌잖아요. 그럼요. 그건 안 된다는 아마 그 생각으로 탄핵을 반대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저 장면인가요?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저 때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의원님 저거 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럼 잠깐만요. 저기 왼쪽에 계신 분 누구예요? 안상수 저기 안상수, 김태호 뭐 그런 네. 분이 맞아. 저 끝에 그때 계신 임태희 그래요. 지금 경기교육감 나왔었어요. 그때 네, 예비 임태희. 후보로. 그렇죠. 야, 박근혜 대통령 또 젊은 시절이네요. 그렇죠. 야, 추억의 사진이네. 김문수 장관님도 되게 젊네요. 그래 이제 네. 저랬던 분인데 막상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자기들이 뽑아달라고 하는 대통령을 네. 자기들 손으로 탄핵하면 되느냐. 이제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탄핵을 반대하셨던 것 같아요. 친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사실은 친박이신 줄 알았어요. 아, 왜냐면 아스팔트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고 운동을 되게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렇죠. 추운 겨울에도. 예, 아니, 예. 저랑 많이
마주쳤죠. 그리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 정지를 할 때도 와서 저희 사무실까지 오셨어요. 사무실까지 오셔가지고 정 변호사님이랑 같이 대화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 운동을 함께 초기에는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앞에 역사를 잘 모르니까 아 친박이시구나. 제가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원조 친박이세요? 제가 저 모르고 그때 여쭤보니까 찐박이야 찐박 그러셨거든요. 아니 이제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드릴 예. 말씀인데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 뽑아달라고 앞장선 사람이 유승민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에서는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탄핵을 시키면 자기들은 뭐야 그냥 정치 물러나야 돼. 그런 네. 사람들은. 네. 근데 지금도 정치하겠다고 이질하고 있잖아요 또. 그럼요. 이번에도 유승민 후보로 또 나오죠. 자기가 여전히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글쎄 난 그런 모습은 난 싫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근데 김문수 장관은 어쨌든 옳은 길을 가시는 분이죠. 그런 면에서. 그런데 정 변호사님은 신규철 의원님과 네. 또 이렇게 인연이 있으셨나 보죠. 저랑은 또 각별한 인연이 있죠. 네, 되게 친하셨다고 얘기해요. 이거 저한테. 제가 친하다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이제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에 네. 당시에 이제 그 우리 대검 중수부에서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거 좋은 기억 제가 아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는 한나라당 처음에 이제 수사를 시작하다가 한나라당 관련 네. 이제 수사 담당 검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랬었지. 그랬는데 이제 사실 뭐 우리 신규철 의원님만 계신 게 아니라 당시에 뭐 정인봉 의원 포함해서 여러 명의 변호사 출신의 한나라당 이제 그쪽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네. 뭐 대부분은 뭐 그냥 대면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그 중에 이제 특히 우리 신규철 의원님은 그러니까 뭐 너무 인품이 훌륭하시고 네. 그러니까 뭐 사건은 사건이지만 뭐 당연히 오셔서 뭐 저희한테 항의도 많이 하시고 불만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도 또 뭐 검사들이 그런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서 정말 예의 바르게 우리 검사들을 당시에 대해 주셨거든요. 나이 그래서 어린 검사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저분 도대체 누구냐. 네. 정말 참 멋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재판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네. 다른 변호사님들은 뭐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지내지 않았는데 우리 신규철 의원님은 그러셨구나.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제 진행 게 인연이 된 거죠. 네, 그 당시 제가 이제 법률 지원단장을 맡고 있었어요.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 아니 그때는 대선 자금 사건 때요 그때. 불법 그러면 대선 그때는 자금. 의원 아니신 국회의원님 때. 그러니까 의원 시절에 예, 예. 의원 시절에 단장을 맡고 법률 계셨고. 지원단장을 맡고 있는데 대선 자금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아, 그럼 완전히 선두에서 제일 앞에서 맡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구속도 되고 불려가 네. 조사받는데 그 당시 이제 날렸죠. 제가 이제 또 뭐 일종의 뒷바라지 역할 내지는 이제 또 그분들 정황을 또 알고서 또 당에 또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예. 그때 이제 우리 정준길 그 당시 아주 잘 나가던 검사님을 그렇게 되신 그때 이제 거구나. 만나게 됐었죠. 그럼 4번 뉴스 좀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의원님, 국회의원 125명, 김문수 대선 출마 촉구, 이런데, 일단 두 가지 질문이에요. 125명을 모으신 것도 대단하시고요. 예. 왜냐면, 전자가 들어갔잖아요. 전. 예. 그러면 각계에 계신 분들을 다 일단 모아야 되고, 예. 두 번째는 대선 출마 촉구를 했는데, 마음도 모아야 되고, 그렇죠. 사람도 모아야 되고, 예. 근데 김문수 장관께서 국민께서 원하신다면이라고 또 답을 했단 말이에요. 예. 두 가지로 끊어서 세 가지로 125명을 어떻게 모으셨고 저 마음을 어떻게 모았고 그래서 저 마음까지 모아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도록 했습니까? 며칠 만에 모았는지도 물어보셔야 아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질문을 한꺼번에 제가 다 넣었어요. 예. 예. 이틀 만에 이틀 하고 이제 월요일 날 오전까지 한 거니까 이틀 남짓 한 거죠. 토일. 네. 네. 탄핵 결정 난 것이 금요일 날 11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대선 시기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렇네요. 예, 그래서 야 이거 지금까지 출마가 거론되는 분들 몇몇 가지고는 좀 안 되지 않겠느냐.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가진 가장 큰 약점으로 저는 웰빙당 귀족당 이미지를 꼽습니다. 이걸 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김문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뉴스 보여주세요.
김문수 대선 출마 촉구하면서 서민 애환 함께한 후보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표현을 넣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왜 서민 애환 함께했다고 그렇게 딱 넣을 수 있었는지. 예. 김문수는 청년 시절부터 네, 정말 위장 취업까지 해가면서 노동운동한 사람입니다. 네, 밑바닥 우리 사회의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분들의 삶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 관악구에 있는 정말 허름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깜짝 놀랐어요. 예, 허름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부정이나 뭐 개인적인 축제 이것을 전혀 하지 않은 분이죠. 따님은 또 복지사로 일을 하고 계시고. 예, 예.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서민 애완 함께한 후보라고 쓰는 데는 전혀 문제도 없고 너무 자랑스럽게 쓰신 거네요. 그렇죠. 당당하게 쓸 수 있었죠, 저는. 그 그럼 표현은. 이틀 만에 125명을 모았고 그 125명이 김문수라고 마음을 모았고 예. 그리고 김문수라는 분을 서민 애완 함께한 후보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예, 민주당이 이재명과 맞붙었을 때 사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의힘은 가진 가장 큰 핸디캡이 웰빙당 귀족당 이미지입니다. 네. 보통 다 대선 후보들도 주는 분위기가 다 그래 왔다가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2대8 가르마예요. 반질반질하게 기름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이래요. 뽀얀 느낌이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뽀얀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래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재판도 받고 있고 또 부패한 느낌도 주고 합니다만은 부패와 비리가 뭐 많은 후보로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이재명을 생각할 때는 밑바닥보다 커온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느낌 때문에 그나마 또 지지가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후보에 맞으려면은 우리가 어떤 후보를 내세워야 되겠습니까? 무슨 뭐 관료 출신이나 좀 잘 나가던 사람 이런 사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6번 뉴스 보여주세요. 김문수 장관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답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안 나올 예. 수도 있는데 깨끗한 제가 피고인 이재명 이긴다. 아예 대놓고 피고인 이재명으로 딱 하면서 그 꽃꽃 문수 스타일의 워딩이에요. 네. 21대 대선 출마 공식 선언했습니다. 저 선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아주 뭐 흐뭇했고 마침 이제 저희가 이제 전직 국회의원들 125명이 한 것을 이제 화답하듯이 이제 제가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예. 아, 이렇게 또 전직 국회의원들 125명이 했는데 여기서 더 망설이고 더 시간을 끄는 것은 이것은 좀 정치인으로서 바른 이건 액션이 아니다. 네. 뭐 이런 판단을 하셨다 그래요. 네.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근데 뭐 단순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김문수 우리 장관께서 하면서 제일 앞세운 말이 그거잖아요. 깨끗한 내가 피고인 이재명을 이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125명 발표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신 핵심이 각종 부패 문제로 얼룩져 있는 이재명과 싸워 이길 후보는 바로 김문수 장관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예. 거의 그 말을 그대로 따가지고 그죠? 깨끗한 제가 피고인 이재명 이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정말 우리 의원님과 125명의 우리 전직 국회의원분들께서 그 쓰신 대선 출마 촉구문이 그대로 그냥 김문수 우리 장 후보께서 받아들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정치인 중에서 나는 깨끗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지 않은가. 근데 예, 그래서 생각합니다. 예. 듣고 보니까 예. 저는 따님이 사회복지사라는 말에 깜짝 놀랐거든요. 예. 다들 뭐 외국에 유학도 보내고 또 뭐 어떻게 뭐 학력 비리도 많고 이런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조국 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깨끗하게 사신 줄은 진짜 몰랐는데요. 6-1입니다. 김문수. 저 이거 아주 마음에 들었던 뉴스입니다. 12개 제목 이재명 이긴 깨끗한 후보는 나. 12개 제목인 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목이 12개였나 봐요. 자, 그래서 12개 제목 이길 깨끗한 후보는 난데 깨끗한 후보라는 말이 참 좋아요. 그렇죠. 그쵸? 예. 딱 비교가 되면서.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워딩이 뭐 비교할 게 없잖아요. 예. 나는 깨끗하다. 나는 그런 거 경제적으로 축적한 것도 없다. 그러는데
근데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꿋꿋하게 지내셨어요? 곁에서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글쎄 그분은 이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고 얼마 젊었을 때 노동운동했던 그 기분. 노동운동이라는 게 우리 사회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 더 가까이서 보살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자세를 가진 분이 나중에 변해서 축제를 했다. 특히 부정 축제를 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근데요, 의원님 사실은요. 말씀은 그렇게 의원님이 해주시지만 우리 시청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저기 있잖아 미국 되게 싫어하는 쟤네들 딸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뭐 미국을 갖다가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미국 여행도 가고 다 하는데 왜 김문수 장관님은 저렇게 말과 행동을 지키면서 저렇게 지내셨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말과 행동이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특히 좌파들 중에 위선자들이 많죠. 그렇죠. 강남 좌파라는 네, 사람들. 이게 뭐 옛날 조국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네. 조국 장관 얼마나 그 삶과 말이 그 정말 뭐 위선적이잖아요. 네, 가증스럽고. 그래도 부끄러운지 모르잖아요, 또 지금. 아니 지금 네. 몰라요. 모르고 또 뭐 네. 국회의원 뭐 당도 만들고 또 출마하고 국민들 일부는 또 찍어주기도 하고. 그럼요.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한 겁니다. 네. 이것은 그러니까 이번에 김문수 장관 대선 출마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도덕 재무장 운동 내지는 도덕 정화 운동이 좀 펼쳐지면 좋겠어요. 우리 정치권을 비롯해서. 예, 좀 거기다가 사실은 저는 꼭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김문수 우리 장관님과 이재명을 비교를 해보면 그죠? 예. 첫 번째 경기도지사 두 사람 다 했잖아요. 그러네. 그런데 생각을 못했어요. 누가 선배예요? 이 김문수 지사님이 당연히 선배죠. 몇 번 했어요? 2번. 얘 그럼 몇 두 번? 분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한 번. 그죠? 경기도지사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 번 한 이재명과 2번 한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자, 국회의원. 우리 김문수 장관님 몇 번 했어요? 3번. 그러면 이재명이 몇 번 했어요? 번? 뭐 번. 잘하면 2번, 아, 두 보건까지도 번이에요? 2번. 아, 네. 누가 더 많이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김문수 우리 장관님은 장관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한 게 뭐예요? 기껏 해봤자. 성남시장밖에 못했잖아요. 뭐 경력, 경륜, 뭐 여러 가지들을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 깨끗함이라는 부분만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온 궤적과 경륜을 비교해봐도 이렇게 막 한 수 접어서 한 수가 접힐 수밖에 없다. 그 자, 점을 좀 같이 강조하고 싶네요. 저는요 경력과 경륜을 얘기하지 않고 실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확실히 세대 차이가 좀 나요. 저희는요 그래서 뭐 했는데 이 세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해봤어, 내가 장관 몇 번 했어 이러면 저희 세대가 약간 바뀌어요. 저희 세대는요 근데 뭐 했는데요 하는데요 GTX 그리고요 경기도에요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삼성을 붙들어서 앉혔대요. 그래서 근로 조건을 확대하면서 사람들에게 취업 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지사 하던 시절에 정말로 많은 일자리 창출을 경기도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 뭐 해봤는데? 라고도 해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 지금 의원님께서는요, 심규철 의원님은 이런 김문수 장관을 우리 후보로 나오도록 국민이 원한다 하신 분인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이 원한다, 국민이 불렀다, 윤석열 그게 슬로건이었는데 국민이 불렀다, 국민이 원하니까 답한다 김문수입니다. 그런데요, 저 사실 오늘요 깜짝 놀랐습니다. 심규철 의원님 공부하다가요 제가 아니 이분 뭐지? 이거 뭐지? 여러분 우리법 연구회 만들었대요. 네. 제가 그래서요 이거 뭐지? 잘못 부르는 거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7번 뉴스 틀어주세요. 법원 내 연구회 권력 집단 되어서 안 돼. 순수 모임으로 끝나야 라고 되어 있길래 쭉 읽어보니까 세상에 창립 멤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법 연구회를 왜 만들었냐고요. 예. 제 사무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네, 저런 사무실에서 이제 소수 인원이 출발했는데 대학 시절에 이제 친분을 맺었던 네.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그 창립 멤버들은 88년도에 네. 김용철 대법원장의 그 퇴진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이기도 해요.
처음에. 네, 창립 멤버들이. 네. 예, 그 당시 이제 법원에서는 가장 그 판사들이 갈급했던 것이 이 법원 조직을 외풍으로부터 보호해 줄 만한 대법원장을 갈구했었어요. 네. 그게 진짜 명진하면 사법과 독립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형사재판의 경우, 네. 이제 권력이나 어떤 외부의 바람으로부터 대법원장이 꿋꿋하게 좀 막아줄 수 있는 이런 대법원장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그 당시 대법원장으로서는 조금 좀 그 역할이 미흡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에서 이제 새로운 대법원장을 이제 원하는 의미에서 이제 연판 그 서명 운동을 벌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법원장께서 물러났어요. 그걸로. 근데 그러고서 이제 1년 정도, 1년, 2년 정도 이제 지난 후에 우리가 이제 모여서 이제 그때 제 사무실에서 이제 모였는데 모인 멤버들은 이제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네. 이제 고시 공부만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우리가 올바르게 살자는 법, 뭐 사회 나가서 법조인 하더라도 올바르게 살자는 그 고민을 늘 하던 입장 있던 네. 사람들. 네.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서울법대 학보가 피데스라는 학보가 있었어요. 아, 그 당시 학보 이름. 학보. 예. 조국도 피데스 출신인데. 아 그래요? 예. 모르셨습니까? 예, 그건 아니 의원님 피데스 그거- 출신이세요? 아니 저는 피데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피데스 불명예네요. 그거. 네네. 피데스 편집위원 출신들이 있었고. 그랬구나. 저는 네. 이제 농촌법학회라는 운동권 서클을 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농촌법학회라는. 예. 농촌법학회가 줄이면 농법회인데 이제 어떤 우스갯소리로 법을 농락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법을 농락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네요. 맞네. 법을 농락하는 사람들 뭐 그런 모임인데. 우스갯소리도 해가면서 그런 이제 서클 활동을 하면서 저는 대학 4년을 보냈죠. 네. 예, 저는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뭐 고시 공부를 못했었어요. 네. 예,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래도 뭐 자격증을 나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의아한 게 우리법연구회는 판사만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설명드릴게요. 제가. 예, 그래서 예. 처음에는 판사 모임이 아니었어요. 아, 처음 시작은 예. 판사 모임이 아니었군요. 이제 변호사들하고 판사들이랑 같이 이제 대학 시절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 몇 명이서 이제 한 10대 명이 모여 있었어요. 네. 그때 저는 76학번인데 75학번, 74학번, 또 77, 78. 그 후에 이제 73학번도 이제 뭐 박시원 대법관 같은 분도 들어오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조인의 길을 가면서도 대학 시절에 가졌던 그 우리가 변치 말고 올바른 판사로서 혹은 올바른 변호사로서 길을 잘 가자.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래도 세미나로도 한 번씩 하자. 세미나하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또 서로의 자세를 또 이렇게 또 점검할 수 있는 뭐 이런 의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자 했던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 그 주제를 이제 주로 그 기본권 분야, 헌법상 기본권, 또 노동법 분야. 네. 그 당시 이제 노동법이 상당히 이제 핫한 이제 분야가 됐었어요. 그러네요. 그 당시에 네. 노동운동이 한참 활발하게 일어나고 노동 사건이 많아질 때였죠. 그래서 그게 19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그렇죠. 우리가 90년도를 기억합니다. 1988년도에 김영철 대법원장 연임 반대 이제 433명 그렇게 시작했군요. 소장 판사 이제 서명 운동 등이 있었고 그랬어요. 2년이 지난 1990년도에 말씀하신 이제 우리법 연구회가 판사와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모임으로 하다가 1996년도에 네, 제 사무실에서 한 5년 정도 이제 네. 모이다가 한 그럼 4, 5년. 진짜로 그 우리법 연구회를 탄생하게 만드셨네요. 그렇죠. 이제 제 사무실에서 이제 제 기억에 한 95년경까지 제 사무실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이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했어요. 네. 마련해서 나가면서 이제 판사들로만 주로 이제 그 신입회원을 또 이제 충원을 한 겁니다. 네. 신입회원 충원은 이제 연수원 기수별로 이제 해마다 뭐 서너 명씩, 너댓 명씩 이렇게 이제 충원을 하는 모임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부터는 판사들 모임이 된 거예요. 네. 아, 그렇게 됐군요. 예. 8번 뉴스
아니 8-1 그러면은 아니다. 그때부터는 8번. 우리 의원님도 그 모임에 못 가신 건가요? 아니 이제 가긴 갔어요. 아, 가긴 난 갔는데. 부전 멤버니까 갔는데 아, 이제 저는 이제 우리법연구회를 이제 뭐 참석을 못하게 된 건 이제 정치하면서부터 아, 네. 이제 시간이 안 나고 이제 뭐 그래서 또 판사들 모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 과정에서 박범계 판사도 들어왔고 네네. 저 인터뷰 기억나십니까? 18기시잖아요. 18기 문영배. 18 동기죠. 그때 문영배 들어온 거 맞습니까? 문제가 기억나죠. 지금 그 얘기 하려고 네. 지금 한 거예요. 저 인터뷰 기억나세요? 법조계의 하나회, 윤 탄핵 정국서 떠오른 우리법 연구의 실체. 저기 인터뷰에 바로 우리 의원님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자, 법조계의 하나회가 되었고 그 말 많은 문형배가 저기 출신이고 그 당시에 만들어진 우리법 연구회가 결국은 뭐 마은혁부터 시작해서 문형배부터 시작해서 마은혁도 그 출신이죠. 마흔형은 잘 몰라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네, 그 몰라요. 문형배. 자, 어. 그럼 그 당시 문형배는 어땠습니까? 아니 문영배 그 당시에 순박한 친구였죠. 뭐. 아 그래요? 시골 출신이 뭐 아주 순박한 후배였죠. 본인이 좌 중에 가장 좌라. 뭐 글쎄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말까지도 했던데 그건 네. 뭐 제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니고 네. 또 이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말입니다만은 이제 문영배가 우리법 연구회 이제 회장이 됐더라고요 나중에. 네, 네. 저는 이제 그 이제 제가 이제 정치하면서 이제 우리법 연구회랑은 조금 뭐 이제 거리를 둔 그 시기인데 네.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아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사법부의 주류가 되었다. 아 사법부의 주류. 주류가 네. 되었다. 네. 난 그 말을 문영배 재판관이 했단 말을 듣고서 난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우리법연구회가 처음부터 법원 내에 권력을 추구한 집단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고 법원이 바로 나가게 하고 또 자기가 판사로서 혹은 법조인으로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자. 예컨대 김용철 대법관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김용철 대법관을 물러나라고 했던 그 정신 가지고 네. 나중에 김명수가 대법원장 됐잖아요. 네.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도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는 모임으로 남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이 하나의 권력 집단이 돼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하나의 권력 집단이 됐다면 타락한 모임이다 저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저렇게 지금 저 집단이 완전 좌경화된 권력 집단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주 잘못된 거죠 저거.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이제 회원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늘었던데 왜 그렇게 회원을 많이 늘렸는지도 모르겠어. 그 이유도. 네. 그럼 어느 시점부터 권력을 추구했다는 건지. 나는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의 말이 저는 떠올랐어요 그 순간에. 네. 에드먼드 버크가 미국의 독립혁명은 지지했거든요. 네. 에드먼드 버크 영국 사람 아닙니까? 네. 네. 영국 사람인데 나는 영국이지만 미국의 독립혁명은 지지한다. 자유를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네. 지지한다. 그래서 근데 프랑스 혁명을 반대했어요. 네. 에드먼드 버크가 보기 프랑스 혁명은 권력을 위한 싸움으로 봤어요. 권력을 위한 투쟁으로. 물론 자유평등 박애라는 그것을 내세웠지만 버크가 보기에는 저것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봐서 프랑스 혁명은 지지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법 연구회를 꼭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저는. 아. 사법부의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었다면 잘못된 거다. 제가. 사법부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그것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했었어야지. 예컨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취임하자마자 자기 뭐 손자를 위해서 6억을 투자해서 그 대법원장 관사를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럼요. 그걸 비판할 수 있어야죠. 우리 입법연구회라면. 애초에 우리 입법연구회가 처음에 생길 때의 그 정신이라면 비판 안 했잖아요. 자기들 출신 대법원장이라서 감싸기나 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 잘못 우리법 연구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없앨 수도 없고. 스스로 해체해야죠. 해체하고 저는 우리 입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좀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은 다 옷 벗고 나가야 옳다. 나가다 변호사 해라. 네. 저는 그런 좀 하고 싶고 마은혁이라는 사람 나 잘 몰라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이번에 많은
이미 뭐 성향을 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번에 헌법재보다 갔잖아요. 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 앞에 나는 이런 성향입니다 다 드러내놓고 갔는데 난 그 정도 되면은 본인이 스스로 가지 말았어야죠. 맞습니다. 원래 판사라는 게 무슨 결론을 내릴지 예단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죠. 예. 난 그래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야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저렇게 자리를 원하고 권력을 좋아하는구나. 이건 좀 우리법연구회 창립 정신과는 안 맞는 거다. 뭐 그 모습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고 그 사무실을 연구회의 집으로 사용했었고 그 태어나지 않아야 될 우리법 연구회를 탄생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댓글들을 보면서요. 제가 정말 이 뜻이 아닌데 이게 변질된 정말 변질된 어떻게 보면은 티켓몬스터 같아요. 티켓몬스터.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8-1입니다. 또 제가 의원님을 특이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뭐지? 광화문의 윤 지지자들 화교몰이 지기현 판사 놓고 만세 삼창하는데 저기서 왜 의원님이 나타났을까요? 아니 의원님 저기 왜 또 저기서 또 나타나요? 네. 그때 이제 저는 지기현 판사가 그날 참 아주 많은 법조인들이 그런 사건을 다루거든요. 그렇죠. 그 구속 취소나 뭐 구속 적부심이나 하여튼 뭐 또 보석이나 이런 걸 다루는데 그 구속 기간 계산하는 거. 네. 야, 그걸 시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그건 탁월한 발견이거든요. 그건. 네. 탁월한 논리고. 그 어느 누구도 그건 법조인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뜻밖의 뭐 나중에 또 보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좀 이상한 말을 했다는 말이 언론에 들리는데 그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할 말도 하여튼 안 될 말입니다. 그것은. 재판의 독립성에 반하죠. 예, 그 독립성이 반할뿐 아니라 그것은 올바른 아주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인권 증진을 위해서 구속된 피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판결을 한 건데 어떻게 거기 딴지를 겁니까? 그래요. 법원 행정처장이. 네. 검사도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법원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다 지금. 난 왜 법원 행정처장이 거기 딴지를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목사님을 비롯한 이곳에 계신 애국 시민의 눈물 어린 투쟁 덕분에 어제 지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우리는 작은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면서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심규철 의원님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김문수 장관을 후보로 불러내오시는 호루라기 역할을 하신 거예요. 호루라기. 여러분이 그거 아시죠? 후 하고 부는 사람이 있어야 다 모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도 하셨고 법조인도 하시니까 9번 뉴스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100% 민심으로 4명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2명을 압축한대요. 그 다음에 과반 득표시 후보를 확정. 즉 100% 민심으로 뽑겠다고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래서 정해진 룰이니까 뭐 그건 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평가가 아니고 네. 어쨌든 김문수 장관에게 이제 민심은 와 있다고 전 특히 우리 자유우파의 민심은 와 있다. 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룰에 의하더라도 뭐 우리 당내 경선은 넉넉히 통과하실 분으로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1차 4인은 100% 민심으로 하고요. 예. 그래서 그다음은 4명을 없이 뽑을 때, 그 다음 4명에서 1명을 뽑을 때, 2명으로 압축해서 뽑던 4명 중에 가반수가 넘게 나오던 관계없이 그때부터는 당원, 당심 50%, 민심 50%.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00% 민심으로 하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100% 민심으로 하면 오히려 누구 다른 사람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승민이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얘기 당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저도 그 점은 의문인데 제일 첫 문항으로 당신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이것부터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말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나와요. 그걸 물어서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사람은 제외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그거 질문 나오면은 무조건 윤석열 뽑았다고 해.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니 진화가 너무 많이 돼요. 진화가 계속 근데 대골대골 진화가 되는 이게 거예요. 역선택 방지 장치를 둘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그 말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지난번에 어떤 대선 당시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에 관한 얘기가 있었다가 최종적으로는 역선택 방지를 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지금까지 나온 얘기에 따르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극적으로 넣겠다는 얘기가 없다는 것은 아마 포함을 안 하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나경원 의원 16번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대요. 그런데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가 윤심이 나경원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윤심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윤심은 한덕수다라고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트럼프심은 한덕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윤 어게인, 윤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후보가 돼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사람이 후보가 돼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갑자기 전환길이다 이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전환길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사진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전환길이구나 이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아니다 전환길 옆에 있는 윤상현이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윤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경선에 크게 관여는 못하실 겁니다. 예, 저는 그분 뭐 성격상 그렇게 크게 내놓고 관여를 못할 걸로 저는 확신하고 그냥 지켜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근데 너무 당연한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누구 하나를 특정해서, 이 사람 지지하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가서 네, 네. 말하면 다 덕담하는 게 당연하고, 사실은 저는 김문수 우리 장관님이 좀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장관 그만두시는 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거기다가 말을 좀 더해서, 잘해보라, 격려해줬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죠? 다 그러려니 할 텐데, 일부러라도 그런 말씀은 안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까? 꽃꽃 문수, 꽃꽃 문수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김문수 딱 다운 모습인 거죠. 저는요, 김문수 장관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나 이번에 출마하려고 장관직 그만둡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우리 김문수 장관께서는 그런 말 들었다고 얘기를 안 할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잠시 욕 좀 해봅시다. 이건 욕 시간이에요. 욕 타임입니다. 입 풀고 욕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도요. 18번째 이 기사 넣었습니다. 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의원님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대요. 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는요. 제가 국회의원을 저렇게 말하는 의원들을 보면요. 진짜 대한민국은 뭡니까? 지금 저는 그럼 지금은 가짜 대한민국이에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당대표로 있고 지난번 대선도 출마했었습니다마는 저랑은 또 사법시험 동기이기도 해요. 사법시험 동기예요? 예, 문영배, 이재명. 예, 다 동기. 아, 맞아. 문영배하고 18기. 이재명이 차니까. 예. 18기 발음을 잘하세요, 그거? 아니, 갑자기요. 아니, 갑자기 기수가 또 하필 왜 그래? 잠깐만. 저는 18번 기사인데. 갑자기 기수가 또 왜 그래요? 순간 제가 땀이 났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 이제, 정치하기 전에 이제 이재명은 저랑 가까이 지냈고 또 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안다고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사법연수원 시절에 노동법 연구도 같이 했었고 또 노동사건 변론도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변호사 시절에. 나름 친하셨네요. 친했죠. 정치하면서 이제 당이 달라지면서 멀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지켜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나 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준비된 게 없어요. 네. 지금 뭐 생각나는 정책이 있습니까? 무슨 돈 나눠주겠다는 뭐 그런 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생각나는 건 있어요. 나눠준다는 거 말고 뭐 있습니까? 있어요. 뭐 있죠? 재판에 불출석. 아니 정책으로. 아유, 앞에 글자를 못 들었어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만 들었어요. 생각나는 정책. 정책을 못 들었네요. 생각나는 거는 재판에 불출석. 아니 돈이 있으면은 그건 나눠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돈을 만들고 부를 만들고 해서 나눠줄 거리를 만들느냐 그게 과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정치라는 것은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지. 나눠주는 건 그건 뭐 이제는 우리가 뭐 돈 나눠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지. 오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얘기도 요지가 그거예요. 민간 투자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 단위에서 투자를 하겠다. 나랏돈 가서 갖다 거기다가 때려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돈 나눠준다는 얘기나 나랏돈 가지고 투자하겠다는 얘기나 이재명의 발상은 그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18번째 뉴스인데요. 이재명이 18번째 기수의 변호사래요. 아니,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19번 뉴스 보겠습니다. 국회에서요. 3년 듣고 숙고하는 이재명을 만들었대요. 저 오늘요. 이 기사 준비하다가 빵 터졌습니다. 3년 듣고 숙고하는. 아이고, 그래서 요즘 욕 안 하시나 봐요. 이제 재평가 받으래요. 무슨 재평가? 법원에서 재판 받아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 어떠세요? 그렇죠.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되는 만약에 된다면 좀 이번에 안 될 걸로 봅니다만은 만약에 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새로운 혼란의 출발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왜 재판 안 나가느냐 이거 가지고 4년 동안 5년 동안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우리 대통령도 재판 안 가는데 저도 안 가도 되죠. 그렇게 할 거래요. 그래요? 그럼요. 만약에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있으면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신문고 같은데 글을 쓸 거래요. 대통령님은 재판 안 갔는데 저보고 나오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나서서 해결해 주세요. 저도 대통령처럼 재판에 안 가고 싶어요. 라고 쓸 거래요. 그래 될 거예요. 그리고 저도 대통령처럼 욕을 해도 되나요? 이렇게요. 욕해도 절대로 재판 안 받겠죠? 그만큼 지금 도덕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드린 건데요. 예. 네, 그뿐이 아니라 오늘요. 서태지처럼 시대교체 외친 한동훈. 기사 좀 띄워주세요. 오늘 한동훈이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서태지처럼 시대교체 외친 한동훈. 제가 여기서 사실 빵 터져버렸어요. 왜냐? 첫 말이 너무 웃겨요. 1992년 봄 저는 대학 1학년생이었다. 벚꽃 필 무렵이니 이맘때쯤이었을 것이다. 너무 유치하지 않으세요? 너무 유치하죠. 저 92학번 똑같거든요. 한동훈하고. 그러실까요? 예, 제가 92학번이에요. 같은 나이인데 근데 서태지처럼 시대 교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서태지처럼 그러면 난 알아요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상표를 머리에 달겠다는 건지. 한동훈은요. 정치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무 날로 먹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우야 이쁘다 해가지고 다 해줬더니 자기가 스스로 제대로 밥을 떠먹지 못해가지고요. 지금 출마 선언문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저는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를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맡고 네. 또 당대표를 맡았잖아요. 그때 볼 때 자기가 차기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뒤를 이어서 대통령은 뭘 해야 되는지를 그런 판단력이 없는 사람으로 좀 봤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는 검찰 출신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뽑아줬어. 근데 어제 불행하게 탄핵을 당했어요. 한동훈이가 또 탄핵에 가세했잖아요. 한동훈이가 아니었으면 탄핵 안 당했죠. 그렇죠. 그러면 정치 경험 없는 검찰 출신이 뽑아줬더니 잘하네. 이렇게 돼야 한동훈도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검사는 안 돼! 이러는데 이번에 후보군에 검사가 되게 많아요. 아니 글쎄 검사는 안 돼 하는데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키다 앞장섰어. 그러면 아이고 이거 검찰 출신 정치 경험 없는 사람 뽑아놨더니 탄핵을 당했네. 그럼 한동훈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당신도 똑같은 정치 경험 없는 검찰 출신 아니야? 뭐 윤석열 대통령 전철도 밟을 거야? 한동훈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책 쓰면서요. 저 검사 출신 경력 안 썼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잘 되도록 자기는 미끄럼 역할을 했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자기도 평가받고
또 기회가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윤 대통령 사정없이 그냥 깎아내리기 급급했고, 그래놓고 그걸 밟고서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아닌 거죠, 그건. 26번 기사 보여주세요. 이 할아버지도 갑자기 다시 또 등장을 했습니다. 한덕수하고 김문수는 대통령감 아니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좀 쉬셔요. 한동훈이 유일하다. 서태지가 유일하대. 서태지를 외치는 한동훈이 유일하대요. 의원님, 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찍어서 누구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 이제 젊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리 보수의 우리 자유우파 유권자 분들뿐 아니라 네.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으로 놓고 본다면 젊은 사람이라 해서 환호하면서 이준석을 대표 만들어 봤어요. 그럼요. 어땠습니까? 이준석 대표 만들어놓고. 참 우리가 망연자실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당 대표로 한동훈을 또 만들어봤어요. 젊다니까. 네. 젊다는 거 하나 보고 만들어준 거지 뭐 한동훈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는 짓이 웃기잖아. 하는 짓이. 무슨 젊다고 해서 무슨 국민들이 기대하는 무슨 기대치를 저는 충족을 못 시켜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께서 또 우리 특히 자유우파의 우리 국민들께서 이준석과 한동훈 두 번의 학습효과를 거쳤기 때문에 네. 아 그래도 정치에는 그래도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젊다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아, 그럼요. 이제 나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좀 관록이 붙은 사람, 경험 있는 사람, 네. 뭔가 좀 듬직하게 좀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이번에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김문수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모신 심규철 의원님은요. 바로 김문수 장관직을 사퇴하고 국민이 부른다 125명의 전직 의원님들을 모아서 김문수 장관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특별히 모시고 여기서 대화를 하다 보니 세상에 문대형이래요. 문형배를 우리법 연구회를 만드신 분이어서 제가 아까 분노를 잠시 했었는데 변질된 거였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마지막 질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왜 김문수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김문수를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에 후보로 만들어 주시고 또 국민들께서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우리 보수가 그동안 좀 우리 자유우파가 좀 반성할 점도 있습니다. 네. 사실 국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지 못한 면도 있지 않았느냐. 또 너무 또 서민의 애환을 우리가 참 깊숙이 들어가서 알라고 하는 노력도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반성을 하면서 또 그동안 우리 자유우파는 정치가 참 겉도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네. 우리 자유의 뿌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럼요. 예, 뿌리가 없이 그냥 그때그때 비대위원장 외부에서 모셔와, 당대표도 외부에서 모셔와, 대통령 후보도 외부에서 모셔와, 이런 과정을 반복하던 끝에 이제 모처럼 보수 우파의 든든한 뿌리를 갖고 계신 김문수 후보, 보수 후보, 자유우파의 가치를 분명히 갖고 계시고 또 삶으로 또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우리 보수가 보여주었던 그 귀족적 이미지, 관료적 이미지, 네. 또 웰빙적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 그것과는 거리가 먼 정말 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고 또 그런 이미지를 충분히 갖고 계시는 이런 후보를 내세움에 따라서 정말 우리 보수가 국민과 괴리되지 않고 정말 국민과 하나 될 수 있는, 특히 일반 서민과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참 약한 자, 소외된 자, 그렇죠. 가난한 자들, 이분들을 따뜻하게 이제 보살펴 주는 따뜻한 보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오랜만에 보는 후보 김문수다. 이번에 김문수를 또 우리 대한민국 분단국가 아닙니까? 보수가 잘 돼야 우리가
분단 국가도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경제 발전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경험하셨듯이 이 좌파는 대한민국에 책임이 없습니다. 네. 좌파에게 맡겨서는 경제 발전 같은 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무조건 있는 건 나눠주자는 이런 구호만 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책임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신다면은 우리 보수 자유우파가 좀 잘 돼야 되겠다. 그 요구에 국민적 기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김문수다. 이렇게 저는 믿어심치 않고 국민 여러분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네. 이제 저기 방송에서 아직 이렇게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호소하는 것이 예,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습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점이 있다라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예. 또 얘기해 예. 주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사실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지금 많이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또 대한민국이 너무 정상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점들에 국민들이 혼란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요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들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의 상식이 회복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대통령으로 꼭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파 쪽에도 후보가 있고 또 좌파 쪽에서도 이재명을 포함한 후보들이 나올 텐데 어떤 관점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적합하냐라는 여부를 판단할 때 방금 말씀드린 국민의 아픈 마음을 아픈 가슴을 치유해주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상식을 회복하는 그런 대한민국, 상식이 회복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관점에서 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예, 것은 말씀하세요. 예, 사실 이 정치라는 것이 이제 국민에 대한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에 대한 또 자라나는 우리 어린 세대들에 대한 민주주의 학교입니다. 예. 이 젊은 세대나 이제 특히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은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서 자기의 그 정치적인 배우죠. 예, 이런 그 습성이나 태도를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전혀 지금 그런 교육적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오히려 나쁜 것만 가르치고 있죠. 네. 저래도 되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습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정치권이 가진 드문 자산이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저는 김문수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3번 기사 올려주세요. 제가 오늘 아시아투데이에 썼던 제 글인데요. 꼭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23번입니다. 대한민국의 탄핵을 겪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저의 글입니다. 제가 짧으니까 금방 읽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 패배가 아닌 시작이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한다.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에서 상처받고 인간관계로 힘들어한다. 때로는 우리의 신념과 이상이 세상의 거센 풍랑에 큰 좌절을 또 한다. 4월 4일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대선 다 무슨 소용 있나? 또 탄핵시킬 텐데. 선거에서 뭐하나? 선관위는 그대로인데. 그러나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 패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레이건은 한 번의 패배 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 그것은 긴 전쟁에서 하나의 전투에 불과하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정치 신념을 전파할 것이다. 낸시와 나는 흔들 의자에 앉아 그것으로 우리 일은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에게 들려줄 이야기일 것이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살아있고 믿고 있으며 다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우리 앞에 대선이라는 또 한 번의 전투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이상, 우리가 바라는 사회, 우리가 믿는 가치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선거는 단순히 내가 지지하는 정당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방식,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미래에 대한 믿음을 지킬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 내부다. 이건 틀린 걸지도 몰라.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 아니야 라는 냉소가 가슴속에 속삭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을 꺾으려는 우리의 마음속 부정적 생각부터 쓸어내야 한다. 여러분의 이상을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 편법에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제발 부탁하건대 냉소적인 태도를 갖지 말라.
냉소는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스스로의 방어책이다. 실패 앞에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잠시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 냉소나 자조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우리를 끝나게 한다. 반대로 희망은 시작이다. 다시 믿는 것, 다시 시작해보는 것. 그것이 우리를 패배에서 일으켜 세운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은 다시 시작해보는 순간이다. 지난 실패에 좌절하지 말자.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지켜온 가치와 진심이 있다면 이번 선거는 그것을 다시 세상에 증명할 우리의 기회다. 절대로 냉소적이 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보라. 그리고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해온 수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있음을 인식하라. 과거 수없이 실패를 거듭한 정치인들이 되새겼던 이 말을 우리도 지금 그대로 외쳐야 한다. 나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 혼자 엎드려 우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가치와 뜻을 함께 믿는 우리의 동지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투표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 패배는 질문이고 깨달음이며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우리를 믿고 신념을 가지고 함께 싸울 준비를 하는 것. 다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무대이며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설 절호의 기회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하여 지금의 이 혼돈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하고 자유, 책임, 시장의 원칙, 그리고 국가 안보와 공정, 이 보수의 철학을 지켜야 한다. 우리 무대 위의 인물이 바뀔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켜온 우리의 가치는 영원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주인공은 계속 새롭게 힘을 내서 달려야 한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치 경쟁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의 방향을 세우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대한 기로이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제가 쓴 글입니다. 여러분, 쓰셨습니다. 패배가 아니고 시작입니다.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요. 여기에 한 잔 준비했습니다. 드십시오. 구전녹삼 광고는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 구전녹삼. 오늘은 나라를 생각하는 귀한 분을 위해 애국녹용 구전녹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전녹삼은 녹용 중 가장 비싸고 귀하단 러시아산, 천연의 아바이스크산 원형에 국내산 최고급 홍삼, 약재 등을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합성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국내산 재료의 평강만의 기술로 황금 배합해서 만든 이 제품을 친지 귀한 분들께 선물하시라고 아투TV를 통해서 특가 세일 마련했습니다. 0504-0824-2172로 구전녹삼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전화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요,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국민이 김문수 장관을 소환했고, 왜 지금 뭉쳐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으며, 김문수 장관님을 소환한 125명 전 의원님을 대표해서 오늘 심규철 의원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의 정준규 변호사님도 오늘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박경래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산 PD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